137페이지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과 에너지 흐름, 지구에 이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온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제일 첫 번째가 태양 에너지지, 태양 에너지. 앞에서 배웠어요.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 그래서 지구 시스템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기상현상, 해류를 발생시키고, 그것 때문에 이거는 물과 공기에 의해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지. 풍화가 암석이 필기되는 과정을 풍화라고 했어. 달 같은 데서는 물과 공기가 없으니까 안 일어나, 풍화가 자체가. 그 다음에 식물의 강합성이 이용되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에너지가 없으면 끝이지, 지구는 그냥.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적은 양이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있거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 쪽에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이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하면 돼. 지구 내부에서도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가 일어나면서 열이 좀 발생하거든. 지구 내부 에너지 붕괴열. 이게 이제 나중에 멘틀 대류를 일으켜갖고 대륙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바로 다음 단원에 나와 자체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지진과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외계 운동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계속 조금씩 언급했었어.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이거는 달과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인력 때문에 생긴 게 조력 에너지. 태양이 더 크긴 한데 달이 더 가깝거든. 그래서 달이 태양이 한 2배 정도 커. 조력 에너지 역할 자체가. 그래서 이걸 밀물과 썰물, 이걸 뭐라게 조석현상이라고 하지. 중2 때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을 거야, 해수에. 밀물과 썰물을 일으킨다.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를 주기적으로 변화시킨다. 하루에 이게 주기가 12시간 25분이라고 했어. 12시간 25분이니까 하루가 지나면 24시간 50분이 된다고. 그러니까 달이 왜냐면 매일 50분씩 늦게 뜨기 때문에 조금씩 밀리는 거지. 근데 주기는 12시간 25분이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만조가 됐을 때하고 그 다음 만조될 때는 12시간하고 또 25분이 더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안에 놀러 갈 때는 이 밀물 주기를 모르면 해수욕을 못 해. 딱 갔는데 물이 다 빠져 있으면 해수욕 못 한단 말이야. 저 끝까지 몇백 미터 나가야 돼, 수영하러. 근데 만조 때 딱 가면 꽉 차 있는 거지. 근데 재수 없으면 여름철에 휴가 딱 잡았는데 낮에 수영하러 가려고 봤더니 없어, 물이. 하필이면 계속 안 맞아버릴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중간에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상관없긴 한데, 쌤 어렸을 때는 텐트장이 없었단 말이야. 텐트장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데 빠져있길래 모르고 그냥 바닷가 근처에 텐트를 쳤어. 밤 되고잖아? 물 다 들어와 버려. 거기까지 들어올지 생각을 못 하니까. 그때는 모를 때니까. 그래서 서해안이 그 조수 관만의 차가 심하거든. 동해안은 거의 30cm밖에 안 돼. 근데 그래서 좀 동해안에서는 해수 갈 때 별로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근데 서해안은 심해. 조수 관만의 차가.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러거든. 해안선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그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유명한 조력발전소가 있단 말이야. 자체가 이게 밀물썰물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게 조력 에너지. 그 양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99.985. 지구가 받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가 0.013, 조력 0.002. 거의 이게 100에 가깝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 자체가. 그래서 여기 더블 부등호 해놨지. 더블 부등호. 그래서 지구 에너지,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의 근원은 거의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약간 부가적인 것들이고. 아까 여기 나오는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 나왔잖아요. 방사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 멘틀 대류에 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철과 니켈 같은 안정화 원소로 구성된 핵에서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얘들은 이제 안정된 원소라고 그러는 거고,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뭐냐면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가 좀 큰 것들이 있거든. 그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하기 위해서 그 분자량이 원자량이 작은 걸로 변하려고 막 해, 자연적으로. 나중에 이게 좀 중요해. 지구과학에서는 나중에 꼭 필요할 거야, 이거. 저기 반감기를 해야 되거든, 반감기. 이때 필요한데 그때까지 다시 할 거야. 이게 지구 시스템. 이거 설명 뒤지게 많이 했던 거다. 엄청 중요하지.
더 해볼까? 좋다. 자, 포인트는 이거라고.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와. 이만큼의 양이 온다고. 그랬을 때 지구에는 적도지방은 여기 이만큼의 면적을 비추고 있다고 자체가. 근데 똑같은 양이 중위도에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근데 더 넓은 범위를 비추잖아. 그지? 고위도로 가면 똑같이 세 줄이 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추잖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 줄씩 온 양은 똑같은데 표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 자체가 얘가 제일 넓어 고위도로 갈수록.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A가 제일 큰 거야 자체가. 그래서 저위도가 더 뜨거운 거라고 지금. 열대지방이 더 더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이 거리 문제는 상관없어. 이 정도 거리 갖고는 그 온도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아 자체가. 왜냐면 나중에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타운으로 돌아 타운으로. 그래서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북반구는 멀 때가 여름이야. 멀 때가 여름. 왜요? 가까울 때가 겨울이야. 왜냐면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거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기울어진 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만약에 자전축이 지금 현재같이 반듯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저희들 지방에서는 태양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 꼭대기에서 비친다고. 머리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가 중요한 거야. 태양의 고도가. 이쁘게 그려야지. 이쁘게 그려야지. 녹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서 있다고 자체가. 그러면 지평선이 이렇게 된다고 지금 자체가. 그럼 태양이 머리 위에서 비친다는 거야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수직으로 비친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자기 머리 위는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근데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태양의 고도가 되는 거지 자체가. 여기 이제 더 낫겠지 해보면 그림 그려보면이.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지구가 반드시 서 있는 게 아니거든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데 여기 있을 때는 지구가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적도란 말이야. 적도. 여기가 적도. 그러니까 앞으로 숙여져 있는 거지 자체가. 그러면 이쪽에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구 자전축이 지금 이렇게 숙여져 버린 거야. 여름에는. 숙여져 버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 더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만큼 내려와 버리게 되지. 이게 이만큼 내려가니까 얘도 이만큼 내려오게 되지. 그러니까 이 태양의 고도 자체가 어떻게 돼? 더 커지는 거지. 얼마만큼? 이 내려온 만큼이 커지는 거야. 각도가. 고도 자체가. 왜냐면 작도 한번 하자. 작도. 손질이 그래서 힘들어. 설명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할게. 작도 할게. 자, 이게 직각이겠지. 직각. 그 다음에 여기가 사람 머리 위에 서 있으니까 이건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라고 표시하자. 여기 똑같이 직각이니까 자체가. 그럼 태양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이게 태양의 빛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자체가. 그러면 이게 지금 태양의 고도라고. 이게 태양의 고도. 태양의 고도. 이 각도. 이 각도가 태양의 고도인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이 선하고는 나란해. 나란하고 이건 이렇게 직선이란 말이야. 직선.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동의각이야. 이 각도가 동의각이야. 근데 이 각도가 뭘 의미하냐면 이 각도가 지금 여기가 적도인데 적도에서 이만큼 올라간 지역이라고. 이 각도가 뭐냐면 이 각도가 위도야. 위도. 그 지방의 위도야. 위도 30도면 30도. 광주 같은 경우는 한 35도 정도 된다고. 35도니까. 이게 만약에 35도다라고 쳐봐봐. 위도가. 그러면 여기가 위도니까 여기가 지금 35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그러면 당연히 이 각도는 얼마겠어? 90도에서 이걸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도가 몇 도가 돼? 태양의 고도는 55도가 되지. 그러니까 광주가 춘추분 때, 춘분하고 추분일 때, 다시 말하면 봄하고 가을일 때, 그때는 그 이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 자전축이. 그러니까 태양 쪽으로 안 기울어져 있어 자체가. 그러면 반드시 서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야. 그러니까 이럴 때가 90도 마이너스 위도가 돼. 태양의 고도가 90도 마이너스 위도. 이쪽 춘축은 이때는 태양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반대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가 90도 마이너스 위도가 되지. 근데 이때는 기울어져 있잖아. 아까 말했듯이 이만큼 기울어져 버린 이 사람이 더 내려간다고 자체가. 그러니까 기울어진 만큼 고도가 높아져 버려 자체가. 이 기울어진 각도가 얼마냐면 지구가
현재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 그 자전축 자체가. 그래서 여름일 때는 어떻게 된다? 여름일 때는 90도 마이너스 위도에다가 플러스 23.5도가 돼야 돼, 고도가. 근데 겨울에는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되기 때문에 뒤로 적혀져 있거든. 그러니까 90도 마이너스 위도에다가 마이너스 23.5도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태양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여름에는 잘 안 들어왔어. 오후 3시나 4시 됐을 때 빛이 잘 안 들어왔는데 겨울에 되면 많이 들어와. 태양 고도가 낮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만큼 고도가 낮아지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천구에다 그리면 나중에 천구도 배울 건데, 여가 북쪽이고 여가 남쪽이고 하면 여가 동쪽이거든. 여기가 서쪽이 되고, 태양이 봄 가을에는 이렇게 떴다 이러시는 거예요. 남쪽에 갔을 때 최고 남중고도라고 하지. 남중고도 이렇게 고도가 남중고도. 여기 구하는 게 다 남중고도야. 남쪽일 때가 고도가 제일 높거든. 우리나라로 보면 낮 12시 반. 원래 12시에 남중고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 시간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시 반이 되는 거네. 그럼 나중에 설명해 줄게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이게 봄 가을에 이렇게 뜨는데,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 더 이쪽에서 떠, 북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는 거지. 그러니까 고도가 더 높아지지 자체가. 겨울이 되면 더 낮게 떠고 낮게 지고. 그러니까 낮 시간도 짧아지지. 여름엔 낮도 길어지고 자체가. 어차피 360도를 돌아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180도 정확히 돌았잖아. 밤은 이제 뒤쪽으로 도니까 밤 180도니까 12시간 더 되지. 낮 시간도 길고 태양의 고도도 높아질 때, 이때를 뭐라 해? 이때를 여름 한자를 써서 하지라고 하고, 이때를 뭐라 해? 동지라고 해. 지구가 공전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충분히 돼. 동춘자. 그 다음에 여기가 추분이 된다. 추분. 이게 양력날짜가 있어. 양력날짜. 충분히 언제냐면 3월 23일 대략. 3월 23일이고 지금 4계절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3개월씩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6월 22일 정도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9월 23일에서 뭐 21일 사이. 동지가 바로 12월 22일. 지금이 1월 22일이 지났잖아. 동지가 끝나고 한 달이 넘었단 말이야, 자체가. 점점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고 있고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22일 날이 밤이 가장 길어. 반대로 6월 22일 날이 낮이 가장 긴 날이 6월 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면 좋아 이게.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금 자체가.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여름에가 훨씬 크다. 여름에가 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엄청 많다. 저희도 있어. 그래서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내용적으로. 그래서 어쩐다?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는 게 불균형하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저희도는 흡수량이 더 많아. 지구 복사 에너지량보다. 에너지가 남는다는 뜻이지, 과잉. 중위도는 보통 이랬고 고위도는 반대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겠지, 자체가.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적도는 계속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건 계속 추워질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지구에는 뭐가 흐르기 때문에 물과 공기가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 해준다. 그게 대기하고 횟수가 순환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통용은 그게 되는 거지. 근다고 해서 뭐 극이 엄청 따뜻해지지는 않지. 적도가 차가워지는 정도는까지는 아니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에너지 흐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대표적으로 태풍 같은 거, 인체성도 훅 올라오잖아,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게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 흐름 순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위에서는 지금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전체 얘기들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구에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제 일반적으로 그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흐름을 탔고 순환하느냐 그런 걸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물의 순환, 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순환하면서 기권, 직권, 수권을 통해서 순환하고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건 덧셈 빼시만 잘하면 돼. 이거 모르면 다 먹다. 덧셈 빼시만 잘하면 된다. 얘는 식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물 크게 뜨고 보자.
자, 어디부터 볼까? 아이씨, 복잡해. 어디부터 볼까? 대기부터 시작할까 그냥? 380인데 양이 양 380인데 지금 바다로 내려간 게 284네. 그러면 육지로 가는 게 96이면 맞냐? 그렇지. 육지로 그러니까 강수라는 거 비가 내리는 거지. 96이고 96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80 있으니까 내려간 게 380이 돼야 맞지. 근데 바다로 간 거, 육지로 간 거.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지표에서 이제 바다로 유출된 거 36이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증발하는 게 60이야, 60. 그 다음에 그러면 바다에서 증발하는 게 얼마여야 돼? 어차피 얘가 380을 받아야 되니까 지표에서 60이 증발됐으니까 바다에서 나갈 증발량은 320이어야 돼. 그러니까 바다는 뭐냐면 육지에서 들어온 물까지 하고 증발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육지는 들어온 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96이 강수됐지만 증발량은 더 적지 자체가. 육지는. 왜냐면 여기서 뺀 양이 흘러들어갈 때니까. 여기 36이 여기서 뺀 값이.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강수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증발하게 되지. 왜? 육지에서 내려오니까. 그걸 설명한 거야 그냥. 별거 없잖아 지금 자체가. 덧셈 뺄셈만 잘하면 된다. 가로놓기하고 나오는 숫자 쓰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잘 보면 된다. 이게 물의 순환이고. 그 다음 탄소 순환. 탄소 순환이 왜 중요하다고? 탄소가 유기물이라고. 우리 몸을 이루고 탄소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탄소는 어떤 식으로 순환하냐? 대표적으로 이제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테인 형태로 존재하지. 그지? 그 다음에 직권에서는 대부분이 CaCO3야. 탄산칼슘이야. 의외로 탄산칼슘에 여기 C가 겁나 많은 거야. 여기 봐라. 참고로만 봐줘. 석회암으로 존재하는 탄소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리고 석회암하고 지금 화석연료 이 두 개가 뭐냐? 직권이란 말이야. 직권. 이 두 개를 양을 합치면 99.6%야.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제 생물한테 있는 건 극히 적은 양이다 이거지. 생물이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보다는 지구 전체 암석이 훨씬 많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참고로 봐두라는 얘기야 이거는. 특히나 석회암과 석탄소기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 근데 석회암에 들어있는 탄소를 잘 우리가 뽑아내고 쓰기는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연료를 못 쓰는 거야 자체가. 석회암 자체가. 그 다음에 물에는 이온 상태로 존재해. 이온. 탄산이온이라든지 탄산수소이온. 여기서 몸 포인트를 봐야 돼. 자꾸 하면서 외워. CO3는 2가-고 HCO3는 1가-야. 나중에 화학도 해야 되니까 자꾸 봐두면서 외워두는 이유거든. 그 다음에 생물권은 당연히 유기물 형태로 뭐 단백질, 지방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그 얘기죠 지금 자체가. 그래서 지구에서 탄소 순환 이것도 한번 보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 하나만 더 해볼까? 아이씨 138. 아 성격이 급하게 훅훅 넘어가네. 지금 이건 옛날에 인간이 없었을 때는 하지 않았던 행동이지. 화석연료로 연소. 그다음에 당연히 이산화탄소 호흡하잖아. 그 내뱉는 거. 나가는 것만 보자고 우리 쪽으로 나가는 거 1번. 그다음에 3번. 그다음에 용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산화탄소 자체가 해수에 용해되는 것도 있지만 방출되는 것도 있어. 무조건 용해만 되는 건 아니다. 여기 7번. 그다음 화산 폭발에서 나가는 거. 메테인, 화산 폭발에서 메테인이나 이산화탄소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로 가는 것들이고, 대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바다로 들어간 것은 용해, 그 다음에, 육지로 가는 것은 광합성, 식물이 이제 유기물을 영양소 형태로 보듭니다.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땅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이게 썩어갖고, 잘 썩은 게 화석연료야. 잘 썩은 건 화석연료. 그렇게 되는, 그 다음에 그 바닷속으로 들어갔던 것 중에서 일부가, 퇴적되고 암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탄산형으로 퇴적되는 경우도 있어. 녹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석회암이 되는 그런 형태로 암석이 될 수도 있어 자체가. 이렇게 탄소가 계속 순환한다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데 이 순환고리가 하나 깨져 있잖아 지금. 어디가 깨져 있어? 이걸 심하게 방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 자체가.
그게 지금 나중에 지구온난화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요거는 중학교 과정이야. 용해도, 고체 용해도는 뜨거워야 잘 녹지, 근데 기체 용해도는 차가워야 잘 녹는다겠다. 왜냐면 기체는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현상이니까 온도가 뜨거우면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튀어나오려고 하잖아, 자체가. 그러니까 기체는 온도가 낮아야 잘 녹아들어간다. 그러니까 어쩐다고? 사이다 생각을 하겠잖아. 뚜껑을 닫고 찬물에, 냉장고에.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그러니까 온도는 낮고 압력은 높아야 기체 용해도는 커지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쩌게 있어? 해수에서 이산화탄소 6번보다는 7번이 커져버리지. 지구온난화가 커지면 방출이 더 커져버린다고, 자체가. 그러면 더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고, 더 뜨거워지니까 또 더 나오고, 악순환이 되는 거야, 자체가.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했을 거야, 지금이. 대신 여기서는 탄소 위주로만 한 거야, 탄소 위주로. 기권에서 직권으로 어떻게 하고, 생물권으로 어떻게 하고, 이걸 이해해보면, 이해하면 알아? 이건 뭐 어떻게,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다 외워. 그냥 생각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사이즈가. 그거를 알아보는 거지. 수권에서 직권으로 하는 건 참고로 봐라. 탄산이온이 침전되어 석회암이 된다. 이건 아까 좀 말하고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지금까지. 나머지는 대충 알 거야. 손이 상승하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이것도 기체 용해도랑 관계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일일이 다 써먹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이해하면 이걸 외울 필요가 없잖아. 당연히 뜨거워지면 기체 용해도가 작아지니까 나가겠구나. 이런 거 필요해. 상식이 엄청 중요해. 상식이 통합과학에서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나머지 것들은 어려운 게 없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아까 말했지. 화석연료 되는 거구나. 나머지는 읽어보면 알고. 탄소순환뿐만 아니라 이 질소순환도 나중에 화학에서는 좀 중요하거든. 질소순환, 여기 통합과학에서는 제팅 배우는데 질소순환은 뭐냐면, 질소는 우리가 뭐가 포인트냐? 질소는 계속 나오면 질소는 이거잖아. 질소 나오면 항상 나오는데 단백질을 구성한다고 포인트잖아. 그래서 이제 질소가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는 나중에 생물에서 많이 나오구나. 생물 마지막 단원에서 이게 나오는데 너무 잘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서는 더 깊이 들어갈 거야. 오늘 수업은 깊이 거기까지는 안 할 건데 나중에 이제 그 시험 볼 때는 해줄 거야. 어차피 이게 또 깊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뭐 포인트 말아주냐면 이 질소는 공기 중에 질소는 무지하게 안정적인 물질이야. 웬만하면 분해가 안 돼. 뭐 벨스거리에도 분해가 안 돼. 이게 분해가 잘 되고 잘 돼버리면 공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이 있을 이유가 없어. 근데 질소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해해갖고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번개. 근데 번개는 계속 치는 게 아니잖아, 자체가. 그래서 어떤 놈이 필요하냐면 이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 그러니까 이온이 돼야지만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질산이온이라든지 또는 암모늄 이온 형태로 이걸 만들어줄 수가 있어야 돼, 자체가. 분해시켜야 된다고, 이온 형태로. 그래야 식물이 이걸 흡수해갖고 열매 같은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를 해주는 물질이 뭐냐면 갑자기 질소 고정세균이라는 게 있어. 질소 고정세균. 여기서 말하는 게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으로 전환된다고 했잖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질소 고정세균이라고 한다. 그래서 질소를 고정시킨다. 이제 식물에 고정시킨다는 얘기야. 근데 고정시키게끔 이온을 만들어준 세균을 질소 고정세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 뿌리옥 박테리아. 콩가식물, 콩 종류의 콩가식물 그 뿌리 쪽에서 번식하는 세균이거든. 이런 것들이 좀 이걸 질산이온이라든지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식물이 이걸 흡수할 수 있어서 단백질을 생성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질소를 순환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이거의 반대말도 있어. 탈질산 세균도 있어. 반대로 이런 이온들을 다시 질소로 바꾸는 세균도 있긴 해, 자체가. 그런 것도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게 중요해. 또 동물의 배설물 같은 거. 우리가 오줌 싸고 그러잖아. 보면 오줌에 질소가 들어있고 요소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요소 성분이, 그래서 비료로 쓸 수 있어. 배설물, 동물의 배설물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좋은 비료가 되지. 왜? 얘가 이걸 해주는데 얘들이 근데 이걸 바로 쏴줘 버리잖아. 그러니까 동물의 배설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들은 이제 질소 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이 돼가지고 식물에 섭취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이게 지금 반대로 되는 건 이게 탈질소화 세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순환이 됩니다. 질소가 계속 순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생물에서 이거 나중에 시험 볼 때 다시 좀 깊이 방금 쓴 거 깊이 생물 언어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화학에서 엄청 중요했거든. 질소 순환이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애매하다 관계선이. 지금 겁나 장문 짧은데 내용 이게 검사 내용이 생각보다 많은 단원이냐 설명하려면 단원 자체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밖에 뭔데 직권에선 지구 내부 에너지의 멘틀리가 일어나면서 지각의 형성 소멸함. 이건 바로 뒷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할 거고 영예도 했고 오른쪽은 설명 다 했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균형과 인류의 미래. 지진이나 삭발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지구 시스템 균형을 무너뜨린다. 당연히 얘기하면 무너뜨리면 화산 폭발 같은 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지구 연평균 기온이 좀 내려가. 왜냐하면 화산 그게 수증기라든지 그 화산 가스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버리는 자체가.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활동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균형을 깨고 있다. 지금 그걸 설명하자는 거죠.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산성비, 해양 적조 현상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어쩐다고 도덕적인 얘기지.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다. 미세먼지는 하도에서 많이 나온지 알지? 뭐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뭐 초미세먼지 막 그런 거 종류는 잘 안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쭉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지난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었어. 내용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더 설명해드리면 엄청 길어지니까.